안녕하세요. OBS 팬 여러분. 항상 빛을 발하는 빛나리의 원조 조춘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OBS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며 앞으로 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아울러 가족 여러분의 행복과 모든 것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958년 시작된 연기 인생으로 올해 이제 66년째라고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이제 거진 7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돌이켜 보시면 감회가 어떠신가요? 저는 뭐라 그럴까 시작과 끝이 전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나이에 나이가 벌써 90이 가까웠는데 그걸 떠나서 무조건 처음에 그 마음 먹었던 그 자세와 지금의 이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변하지 않고 팬 여러분에게 웃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제가 열심히 되려고 각오했습니다. 각오한 그 뜻에서 이번에 OBS를 갖다 또 처음 맞이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아주 용감하게 과감하게 한번 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오가 정말 저한테까지도 잘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영화 군도로 데뷔를 하셨어요. 예. 이제 그 시절 한국 영화계는 어떤 분위기셨나요? 그때 상황에 58년도, 60년도 사이에는 영화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저걸 안 했었거든요. 영화계에서 그나마도 극장가에서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갖다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 가게 되면 또 이제 저 자신은 그때 당시에 군도로 출발할 때 처음부터 역할을 갖다가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적은 아니었지만은 특이하게 저 자신만의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팬 여러분한테 팬을 갖다가 모집을 해야 되겠다. 전부 그냥 저한테 쏠리게끔 시선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각오하는 그 각오가 있어.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 보고는 또 딴판이죠. 지금 신세대 애들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의 움직임과 그때 당시의 움직임과의 차이점이라는 게 거기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저도 그래요. 나이 먹었다 해서 젊은 사람 역할 못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재질은 가지고 있어요. PDD 감독님들이 안 써줘서 걱정이지 저는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게 예전과 저는 지금과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똑같다. 처음과 끝이 저는 똑같다는 건 뭐냐면 항상 처음서부터 나쁜 역할을 해갖고 지금까지 나쁜 역할만 하다 보니까 욕먹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팬한테 더욱더 욕을 먹어야 될까. 그만큼 먹을 만큼 저를 인정을 해주는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러한 그 마음하에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도로 네. 군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액션 배우로 꼽히셨지만 이제 액션인 만큼 부상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부상들을 그렇게 입으셨는지 말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상처를 입은 데가 이제 많아요. 발목도 부러져 보고 어깨 빗장뼈도 나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 이해춘 씨하고 이제 그 액션 영화 하는데 사극인데 그 이해춘 씨가 그때 당시에는 분장을 갖다가 좀 특이한 걸 해갖고 애꾸눈을 하는데 저 같은 애꾸눈을 할 때는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만들어 가면서 지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눈에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끼는데 지금은 이제 투명하게 보일 수 있으면서 이제 혜태 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막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해춘 씨 주먹이 거짓말하는 어린애 머리통에서 주먹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칼싸움을 하다가 칼싸움을 놓치고 주먹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애꾸를 내가 하다 보니까 야, 이쪽이 잘 안 비잖아요. 이쪽이 손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걸 잘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치고받고 오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눈이 자꾸 이렇게 이제 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합은 맞췄죠. 1합, 2합, 3합, 4합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맞고서 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이해춘 씨가 애태 눈을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안 비니까 왼쪽에 안 비고 손이 어느 방향으로 오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양반이 순서를 까먹은 거예요. 1번, 2번, 3번, 2번. 맨 처음에 들어가면 주먹을 맞고 그다음에 보디를 치고 그다음에 어퍼컷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으악 그냥 기합 주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 양반이 약간 주춤한 거죠.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 그다음에 때리는 게 이제 보디를 치고 그다음에 어퍼컷을 쳐야 되는데 이걸 보디 치는 걸 빼먹은 거죠. 바로 2번 순서를 빼먹었고 나는 그냥 들어가는 액션을 이제 보디로 오니까 나는 그 액션을 치는데 바로 걷어 올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입술이 터졌는데 뭐 아주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워낙 주먹이 크니까 그냥 뭐 맞으니까 그냥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 병원에 그냥 그 뭐 당장 촬영 못 오죠.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딱 거는데 의사 선생님 말도 걸작이죠. 이러고 안을 보더니 아유 아니 걸레가 됐네요. 그래 그 걸레 보고 빨리 그럼 어떻게 됐냐. 전부 너덜너덜한 걸 다 잘라내야 된다 이게. 그럼 잘라내면 그 입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삐뚤어진다 이게. 아 그러지 말고 저 그냥 걷어서 모아가지고서 얼기설기로도 해서 꾸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이 이제 밤알만큼 이제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해춘 선배님한테 그냥 돼지게 한번 맞은 적이 있고 아주 뭐 발목 부러지고 촬영하다가 뭐 한 5m 되는 그 백사장에 산적에 칼싸움을 하다가 그냥 다리를 치니까 그냥 붕 뛰어내리는 건데 그 밑에 이제 무술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그 밑에로 깔꾸리를 해갖고 다 그 점검을 하잖아요. 장애물이 없나. 그 다 뭐 다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 놓고 그냥 백사장이니까 또 마음 놓고 뛰어온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뭐가 박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딱 뛰어내렸는데 발목에 딱 뒤꿈치가 닿으면서 그냥 막 탁 충격이 오자마자 맥이 탁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그냥 내 몸과 같이 발목을 누른 거죠. 깔고. 누르면서 그냥 발목이 그냥 부러져 나간 거죠. 그 발목은 큰 뼈가 있고 뒤에 보조뼈가 2개 있는데 3개가 다 부러진 거죠. 가죽 장화를 벗어보니까 이제 발목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걸 갖다 응급처치를 잘해요 또. 야, 꼭 가서 판때기 쪽을 가져와라, 2개 가져와라, 줄하고 해가지고. 내가 뼈를 갖다 이제 맞췄죠. 내 뼈를 더 잡아당겨. 손으로 만져가지고 거기다가 아대를 대고 그다음에 이제 칭칭 감은 거죠. 그래갖고 뭐 촬영은 이제 못 오는 거죠. 뭐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후송해갖고 이제 서울로 나와갖고 최준상이라고 저 스카라 극장 옛날 스카라 극장 앞에 그 뼈저골 거기 이제 원장하고 또 이제 같은 잘 아니까 오면서 전화를 하고 나 뼈 지금 부러져서 지금 가니까 좀 준비해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엑스를 딱 찍었는데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뼈를 누가 맞췄습니까? 그래. 아유 지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애들 보러 잡아 땡기고 하고 지가 맞췄습니다. 했더니 딱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똑바로 맞춘 거예요, 지가. 그 왜 그러냐? 지가 이제 운동을 갖다 운동 안 한 게 없거든요. 유도서부터 뭐 태권도서부터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북에서 지가 이제 기계체조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순발력 그런 게 좀 남보다 빨랐죠. 발목 부러진 거 딱 했더니 아 이거 이 뼈저골 원장도 이렇게 잘 맞추기 힘들다 이거죠. 워낙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낫는 것도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보다는 또 빨리 일어났어서 또 그런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저 이제 발목도 부러지고 여기 빗장뼈는 이제 이 때리는 장면에서 이게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갖고서 이제 여기가 빗장뼈도 나가보고 눈 상태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안 맞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모르는 게 오른쪽 팔에 여기 보게 되면 이만큼 이제 칼자국이 지금도 이만 한 6, 7cm? 이제 그게 젊었을 때는 10cm 이상이 됐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살이 이제 붓고붓고하니까 상처가 좁아니까 한 6cm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천 관악산에 옛날 과천 관악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이야 남태령 거기 올라가면 차로 위에 올라가지만 그때 올라가려면 한 2시간 걸러야 되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물인데 엑스트라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전쟁신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막 쓴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딱 쓰니까 자기네가 신난 거예요. 자기네가 카메라 이 스크린에 나온다 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양반이 뒤에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야 하고 찌르면 이제 오른쪽을 찌르면 내가 싹 비키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야 하고 또 오른쪽을 또 왼쪽을 쑤시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반대로 하고 하는데 이 양반이 한 번 쑤신 데다가 내가 나를 그다음에 야 하고 보니까 보이지 뒤는 안 보니까 나는 그 호흡에 맞춰갖고서 이제 이쪽으로 좌측 쑤시는 줄 알고 딱 가는데 그 자리를 또 쑤신 거예요. 창이 여길 들어와 버린 거죠. 선뜻 들어와서 이 꼽힌 상태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찔렀으니까 자기가 미안한 건 고상은 무섭죠.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있다고. 야, 빼 빨리. 그러니까 딱 빼는데 손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그냥 손이 여기 찢어진 상태에서 그 손가락이 이렇게 돼. 지금도 그 뼈 보게 되면 빼면서 이 양반이 그냥 창 끝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갖고 창 끝이 걸려갖고 뼈를 갖다가 이만큼 그냥 깎아낸 거죠. 깎아낸 거지. 그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뼈를만 잡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액션은 영화 하면서 그냥 뭐 보통 그 웬만한 건 기계 조절했기 때문에 다 이제 돌아서 떨어지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그 뭐 현대 액션 젊은 애들 하는 거 보면 한 번 때리면 그냥 팽그로 돌아가고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그림상으로 쓰는 거고 한 번 직접 맞아보면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주로 해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냥 뭐 세면 바닥에서도 그냥 낙법을 치고 막 정면 낙법 치고 막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 하기가 힘든 거는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했어요. 지금도 뭐 액션 한다 그러면 뭐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은 있으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완전 리얼로 완전 진짜로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진짜로 때리는 건 아니죠. 아닌데도 그렇게 리얼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그 지 머리를 갖다 이렇게 그냥 탁탁 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건 실질적으로 내가 소리 나게 하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누구야 이창훈이라고 있죠. 그 맹구 역할을 했던 이창훈이 그 이창훈이 그 후배가 또 배구 선수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그냥 스파이크가 무지하게 세죠. 팔목도 세고. 그러니까 나는 연기로 오니까 그냥 이제 뭐 이 정도 때려 이 정도 해라 하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자기도 이제 한다고 짓다는데 워낙 이 배고든 그 가락이 있어 놓으니까 나는 그 정도는 받아주겠다고 넉넉고 있는데 그냥 완전 스파이크를 때리면 말이 목이 그냥 삐끗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NG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바로 야 연기로 해 연기로. 뭐 힘을 쓰면 내가 너보다 더 써. 네 팔목심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안 되지. 연기로 해 연기로. 그만 내가 받아줄 건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도 하는데 두 번째 그냥 때리는데 나는 안전하게 또 이제 잘 오려고 그랬죠. 근데 그냥 때리는 게 또 그 방향으로 또 때려. 딱 맞자마자 삐끗하자마자 그냥 바로 주먹이 나간 거죠.
그냥 바로 걔는 기절해버렸고 한 번 맞고 기절하고 그냥 바로 엎어갖고 둥박 밟아주니까 하고 또 깨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애가 얼어가지고 못해요. 또 엔지가 더 나요. 이걸 강약을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마가 뛰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고 그냥 맞았던 걸로 연결해서 씁시다. 그다음에 해가지고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후배들하고 그래도 이제 웬만했을 때 제가 후배들하고 연기할 때는 다 가르쳐줘요. 웬만한 거는 그냥 때려라. 웬만한 거 다 때려. 내가 웃게는 받아줄 테니까. 이게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이제 우리 세대 때의 우리 친구들 액션 오는 친구들이 전부 액션은 진짜 베테랑급들인데 그 중에서도 선배님들이 저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동의 신경이 발달돼갖고 움직이는데 기계체를 어떤 모든 걸 다 팔다마다 다 100% 받아주다 보니까 선배들이 자기 원하는 포즈대로 올라오고 나만 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예를 들어 주인공 대신 박노식 씨다 뭐 독거성 씨다 뭐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이 할 때는 그 액션 작품에서 저 조준이가 꼭 끼어요. 원하니까.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돌아온 외달이라는 그저 한용철이 재미동포 가지고 돌아온 외달이 찍은 그 태권도 영화가 있어요. 초창기 있던 게. 거기 딱 보게 되면 한용철이가 다리가 길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피트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차는 거 보게 되면 폼이 그림이 멋있어져요. 다리 쇼트 가지고 우리 같이 쇼트 짧은 사람이 아무리 후들러 봐야 몽당 부자로 쓰는 것 같으니까 안 어울리는데 그 한용철이 그 재미동포 애는 그냥 다리가 긴 데다가 키도 크고 온 데다가 하니까 그 그림이 멋있죠. 근데 그것이 날 갖다가 딱 주먹으로 때려갖고 정신 멍한 상태에서 발을 딱 뻗어갖고 그냥 이거 10번을 때리는 거예요. 10번 때리는데 그거 어깨를 갖다 그대로 맞춰주는 얼굴이 내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하다 보면 한두 배쯤 다 빠져요. 그게 테마가 안 맞는데 10번 그 한 걸 찍은 걸 딱 보았는데도 나중에 그거 돌릴 때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하게 돌아가더라고. 완전 10번까지 100%. 그래서 충무로에서 연예계에서 액션 스타 중에서도 우리 또래에서는 내가 그래도 손꼽았죠. 감독들이 그냥 원하는 바고 원하는 대로 또 다 액션 파트를 다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가 그 연기를 갖다 연출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게 뭐냐면 저 주시 이번에 좀 재밌는 거좀 이대근하고 5, 6도 인무에서 찍을 때 보게 되면 그냥 장혁 선배님이 이제 날 갖다 딱 때려놓고 이대근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대근이한테 딱 가게 되면 이대근이가 딱 잡아갖고서 그 다음에 딱 돌리면 으악 하고 나가서 저쪽에 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딱 맞아갖고 어디에 빠지냐면 금붕어 어항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물고 나면 이제 금붕어 하나 물고 딱 나오면 뒤통수에다 딱 때리면 저쪽에서 한 대 맞아갖고 으악 하는 그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갖다 고적성에서 이제 연출을 지가 기발하게 또 한 번 해주죠. 코믹하게. 재밌는 카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하면서도 사실 연기자로서는 진짜 만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거기서 또 제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극할 때마다 또 조심할 게 많아요. 사극은 그냥 무기 들고 올 때가 많으니까. 그 이제 실질적으로 칼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그냥 웬만한데 다 나가는데 이제 나는 요령이 있어 놓으니까 내가 항상 주의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별로 저거 하면서도 이제 사고 났다 하면 이제 꼭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흉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액션 영화의 이제 또 상징 같으신 또 이제 성룡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연기 호흡도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액션 연기에 대해서는 누가 조금 더 한 수 위였을지. 주인공이 위라고 그러겠죠. 물론 누구든지 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실력으로서는 누가 위
내가 아무래도 저보다 위지. 운동에 대한 대가인데 우리는 운동을 갖다가요 합기도, 유도, 태권도, 격투기, 검도 다 이거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망라했지만은 왜 그걸 다 배웠느냐?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운동도 유도면 유도다 하면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면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유도계의 최고이신 고수이신 그 총관장님께서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주특기는 절대 안 마지막 주특기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도인은 다 그래요, 누구나가.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이상서부터 내가 이분한테 우리 관장님한테 배울 게 더 이상 없구나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내 필살의 그 주특기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 그 저는 그런 걸 갖다가 망라해갖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운동을 해도 다 괜찮아요. 그 지금도 그래요. 뭐 1대1로 한다 하게 되면 뭐 누구나 한번 상대해 줄 만하다. 저는 상대해 줄 수 있는 각오는 돼 있어요. 그 자세는 항상 돼 있고 그 포즈는 내 포즈만큼은 가지고 있으니까. 뭐 1대1로 해가 실력으로 하자 뭐 진짜 싸움하자 그러면 싸움고 났다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옛날에 야인 시대에서 내가 막내 행동대원까지 했지만은 우리 진짜 25, 6,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막내 행동할 때 김두한 선배님은 그냥 40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도 못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눈도장은 많이 찍었죠. 아 저놈 저 빠릿빠릿하다. 저놈 저 누구야 할 정도. 그러면 그 앞에서 또 그 저를 갖다가 그 야인 시대 그 선배들 중에서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 낙화유수영이라고 김태련 씨라고 있어요. 진짜 건달이라는 그 건달이 아니라 협객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깡패 뭐 건달 이런 거 이제 없었어요. 우리 협객이지.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협객 중에서도 김태련 씨가 그 김두한 씨 옆에서 항상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두한 선배님은 이제 사실상 뭐 배우진 게 없었거든요. 글씨를 몰라 정도 뭐 주먹은 최고의 저거 달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지식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김태련 씨가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말문도 튀고 다 했던 거고. 주먹 계통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죠. 뭐 감독님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처지 이제 맞아서 마지막에 떨어져 죽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수백 작품을 했어도 다 사는 게 없거든요. 아주 명은 무적의 길 겁니다. 아주 작품마다 다 죽었으니까. 근데 죽는데 이 작품마다 죽는 것이 전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작품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쭉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번엔 또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도가지 장독대에 거기 까꾸로 처박혀서도 죽는 거고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또 안 되잖아. 박혔다가 뭐 처박혀갖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안 되니까 주인공이 그냥 냈다 주먹으로 그냥 찔러갖고 전고로 찔면 그냥 구부러졌더니 그냥 발이 쭉 올려갖고서 툭 들어가는 걸로 마지막 장식까지 잘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팬들이 봐도 웃음이 나오는 웃기면서도 액션을 제대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성룡이 그 친구는 여기 한국에 처음에 한중합작으로 올 때는요, 난 취급도 안 했던 애요. 걔는 그때 이제 홍금보가 원래 이제 걔가 홍콩에서 무술 감독으로서 제일 뭐 1위로 가는 데인데 홍금보의 그 무술 보호들이에요. 밑에서 웃게 받아주는
액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 내가 헐 걸 갖다가 송영이가 나와서 시범으로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순서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 액션을 하는 거고. 그 무술 보러 쫓아다녔던 애예요. 처음에 홍콩에서 넘어올 때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끌고 왔던 애예요. 홍콩 애들은 여름엔 더울 때는 뭐 반바지에다가 멋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왔던 애인데 오늘날의 세계 스타 체키 찬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옆에서 좀 대화는 그때 당시에 좀 성룡 씨랑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한국말을 잘해요, 걔가. 왜 그러냐면 홍금보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가 와이프가 한국 여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홍금보의 와이프를 내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안양에 신필님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신장욱 감독하고 최은희 주인공 여배우하고 그 안양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제 다 한데 거기에 안양 세트장에 그 의상 담당하는 여자였었어요. 근데 홍금보가 이제 너무나 이제 지 눈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해갖고서 그 의상 담당하는 애하고 이제 연애가 된 거죠. 국제 결혼까지 하고 해갖고 이제 애까지 임신하고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올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와이프가 뭐냐면 이 언어 손짓 발짓은 어느 정도 통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연애 상대라도.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나하고 살려면은 한국말 배워라 해갖고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말을 곧잘 하는데 그걸 그 밑에서 성례가 따라다니면서 한국말 따라 배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말 잘하는데 그 옛날에 그 성룡이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성룡이한테 야 왜 나한테 혼났기 때문에 나한테 뒤지게 한번 혼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겁을 무지하게 먹어. 왜 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액션 하면서도 이 로비 관계 대내외 그걸 갖다 잘한 거 뭐냐면 김포공항에 있는 그 백호 경찰대 대장서부터 전부 후배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후배 동생들이 거기서 딱 있을 때 그 백호 경찰대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는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 내에 뭐 신고가 들어왔다. 뭐 물건이 뭐 폭탄이 심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그건 헐떡하지 수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를 내가 한번 한 거예요. 그 이제 공항 경찰대하고 짜고서 왜 하여튼 그 홍콩 성녀이가 나하고 혼나고 그다음에 홍금보도 나 아주 비원해서 그냥 촬영하다 말고 내가 그 8대 금강 장사 중에 악당들 중에 제일 마청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얀 백발에다가 그냥 장포 입고 막 다 이거 분장하면 되면 또 1시간 걸리는 건데 그걸 해갖고 찍는데 성녀이 때문에 성녀가 그때 무술 보러 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 이제 광화문에 가게 되면 유솔 호텔인가 거기 건너편에 보게 되면 국제 호텔이 있어요. 그게 중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중국 사람은 근데 홍콩에서 이제 촬영을 들어오게 되면 아주 그 국민성이 아주 단단한 게 중국 사람들도 그런 죽어도 국제 호텔 거기 중국 그 호텔만 들어가요. 다른데 일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거 하는데 그때 그 국제 호텔에 할 때 올 때만 해도 쓰레빠 끌고 왔었어요. 성녀이가 무술 보러 쳐다보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쉽게 얘기죠. 지금의 오늘날에 제키 차이 되고 성녀이다 뭐 이러니까 오늘날의 스타가 이제 되다 보니까 봐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얼굴을 뜯어놓고 보면요. 들창고 몽당 고에다가 그다음에 오리궁두에다가 뭐 생긴 게 있어요. 일단 스타가 되다 보니까 다 잘생겨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워낙 애가 늙었더라고요. 아주 짜글짜글해. 그래서 내가 일단 외국에 미국 허리우드에 가서 이제 제키찬으로 움직여서
그 재키 찬을 인정해줄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게 뭐냐면 이 스턴트를 안 써요. 지 몸이 지가 직접 해버려요. 웬만한 거 2, 3층에서 그냥 벽에 걸려 있는 전기장판, 전기 그 광고 이런 간판 같은 거 부시고 떨어지고 오는 거 실질적으로 해요. 자기 몸을 다쳐가면서라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게 허리우드 사람들은요. 거기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 그런 거 올라도 전부 100% 스턴트를 써버려요. 근데 성년은 지가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재키 찬으로 이름 날린 거죠. 그리고 웬만한 건 그냥 2, 3층에서 뛰어 떨어지는 거는 걔는 보통 해버려요. 지가 직접. 중간에 이제 그 받침막을 받침대 해주는 천막 같은 거 떨어지고 뭐 찢어지고 또 떨어지고 2단, 3단 그런 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죠. 그래서 성룡이가 그 저거 하지만은 그 성룡이한테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액션 스타가 누구냐 그러면 날 불러. 조준 씨라고 그러고 혼났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혼나. 아니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무술 보러 온 놈이 걔로 인해 갖고 촬영이 지연되는데 나는 새벽 6시부터 집합해갖고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시험 붙이고 1시간 동안 시험 붙이고 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무술 보고 안 와서 촬영을 못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받아가지고서 에이 나도 안 해. 시험 다 그냥 한 시간 걸리는 분장한 거야. 내가 무술 보았다. 내가 한국에선 그래도 액션 스타로서 베테랑인데 여기서 내 역할 맡았는데 하는데 내가 그 무술 보았다기 때문에 내가 촬영 이렇게 지어놓고 못해? 안 해. 그냥 막 뛰어버리고 그랬더니 제작부에서 야단 났죠. 지금까지 찍은 거 물어내면 물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필름 찍은 거 없애버리니 마음대로. 그러니까 야단 난 거죠. 제작부가 사장하고 막 해가지고서 그냥 다시 또 준비해갖고 또 찍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근데 이게 사과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촬영 이동 내로 있잖아요. 파이프 알루미늄 샷시 이동차 까는 거. 그거 파이프 들어갖고 그냥 풀이니까 그냥 들고 튀더라고. 그랬더니 또 홍건보가 또 자기 부하라고 해가지고서 조춘 씨뭐 그럼 한국말 잘하니까 조춘 씨왜 우리 애들 때려 뭐 좀 넌 뭐야 하고 그냥 보니까 그 뚱뚱한 들고 튀는데 번개같이 튀더라고 많이. 그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나예요. 액션 스타 중에서. 이제 액션 연기로 또 이제 남성 팬들의 되게 많은 사랑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남성 팬이 또 있으신가요? 예전에. 기억에 남는 남성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 그 끼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건들건들하고 좀 이것까지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팬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58년도에 저걸 해가지고 쭉 넘어오면서 60년대 그때 당시 60년대 가까이 올 때 MBC에서 이제 그 어린이 프로 뽀뽀뽀 때 할 때거든요. 그거 찍고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러 나오는데 지나가는 팬 한 사람이 저를 조 선생님 불러오세요. 딱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팬인데 차 한 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했다. 차는 누가 대접하든지 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들어봅시다. 그고 MBC 앞에 이제 다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떡 앉았더니 딱 주머니에서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걸 딱 꺼내는데 지가 옛날에 초창기 때 사인해 준 게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사인해 줬던 걸 다 떡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 얘기죠. 그걸 딱 받았을 때 그게 감개무량해 오는 게 뭐냐면 그때 초창기 때 사인은 또 달랐거든요. 지금에 가서는 뭐 이렇게 또 발전이 돼갖고서 저거 했지만 그 초창기 때 사인해 준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좋은 종이도 아니고
그냥 뭐 보루박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 갖다가 해가지고 완전 저거 스크랩을 해가지고서 그걸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감개운지 이거 꼭 가지고 계시오. 그러다 내가 신문이나 광고에 라디오 방송에 말 저거 해갖고서 찾을 때가 있다. 그때 몇 년도에 사인 받은 사람 서울로 불러갖고 그때 이제 팬 사인회를 갖다 지가 어떻게 했냐면 적은 숫자라도 불러 올려갖고 서울 구경 시켜주고 방송국 구경 시켜주고 대접 한번 해가지고서 선물해갖고서 내려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거 꼭 가지고 계시오. 그거 보고서 제가 느낀 게 팬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팬이구나. 영화계 그때 당시에 의학세로 해갖고 한 대 맞고 으악 하면 끝났어 가 이럴 정도인데 그 정도에도 나를 갖다가 그 생각하고 해준다는 게 그리고 내가 사인해 준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전 걸 갖다가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그게서 이게 사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사인도 이제 다시 연구해갖고 지금은 이제 조춘으로 이제 쭉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때 강벽기금 작품 때문에 그 양반 기억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통화하고 있고 아주 연락 자주 가끔 가다 이제 하고 이제 안부 묻고 이제 그 팬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연락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는. 팬이 그렇게까지 오래된 팬이랑 또 연락도 하고 뭐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시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지방하고 저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하는 사람이고 한데 그런데도 이제 연락해 준다는 거도 고맙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리틀 조춘을 꿈꾸는 좀 액션 키즈 아니면은 액션 신예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한국 액션 영화를 책임질 젊은 배우들께 이제 네. 선배님께서 좀 진심 어린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충고 같은 것들을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연기 생활을 하고 싶어 가지고서 저거 내 그 캐릭터를 갖다가 사용한다 하게 되면 저는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면서 왜 오늘날의 빛나리 원조가 지니까 저니까 그래도 나 깎고 난 다음에 뭐 다 깎더라고 뭐 머리 깎은 사람마다 전부 그래도 잘 팔리더라고 지금까지요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 뭘 지각하네 그냥 뭐 머리 깎은 거지 그냥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또 조춘이 닮아간다고 저하고 닮은 애도 있어요. 조춘이 흉내 닮아간다고 그냥 혼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 김포에도 있고 지금 있는데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한 후배를 갖다가 제가 머리 깎아갖고 같이 키워갖고 쌍라이트를 해갖고 하는데 뭐 저를 배신하고 나가버리면 그 뭐 쌍라이트가 해야죠. 박살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해갖고 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머리 이 목물이 짧은 또 후배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모자라서 그런지 조금 출세만 하면 좀 지가 나를 키웠다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예 아주 막살아 그래갖고서 이제는 조춘이 혼자서 왕라이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금 사인지도 지금 요번에 인쇄 또 맞춰가지고 사인도 이제 저는 그래요. 상대방한테 사인을 줄 때는 보존하기 위해서 준 거지 하나의 그 보루박스 같은 데 길가 가다가 물론 종이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사인지를 갖다 해가지고 인쇄소에다 제가 부탁하고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럼 거기에 뭐냐면 사인 큰 거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로 다 만들었는데 조그만 것도 반 접고 이제 큰 것도 있는데 거기 딱 피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영화 액션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표정의 그 얼굴들이 쫙 있고 앞에는 이제 정면으로 찍은 저 사진이 있고 뒤에다는 덕담을 써줄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 사인지도 저 돈 들여갖고 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요번에 이제 저 행사 나가게 되면 또 가져가서 또 사인 또 해줘야죠.